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결국 구속이 됐죠. 특히 김만배는 지난달 14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두 번째 영장마저 기각이 된다면 검찰 수사 자체가 좌초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만배와 남욱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건 당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질 조사 도중에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 등을 토대로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결정적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4인방이라고 불리는 우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속된 말로 검찰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꼰지르고 있다는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에서도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욱이 김만배를 검찰에 꼰지른 것인데요. 검찰에 김만배를 꼰지르고 자신이 살고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당초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 조사 도중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 등을 토대로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증거는 다름 아닌 남욱 변호사가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남 변호사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었죠. 남 변호사의 가족은 살던 집까지 비우고 종족을 감췄고 검찰은 남 변호사 소환을 위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김만배와의 통화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 리스트란 녹취록을 말하는데요. 이 녹취록의 개수가 무려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반전시킨 정영학 회계사처럼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리스트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상황을 남욱 변호사가 적절히 이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에 검찰은 수사 무용론 등 거센 비판을 받으며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세에 몰린 검찰에 김만배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공하게 된다면 남욱 본인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런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순순히 귀국했고 귀국 후에도 검찰에 들락날락하면서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남욱이 제출한 통화 리스트가 남 변호사 본인의 발목까지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기점으로 이재명에 대한 공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정황들이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죠. 물론 정진상 본인은 수사를 성실히 잘 받아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 통화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센 건 아닌지 꼭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 말고도 야당은 김만배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만배는 영장심사에 출두하면서 이재명을 지칭해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죠.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나 결국 몸통은 이재명임을 지칭한 것과 같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나오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걸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트리플 악재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트리플 악재란 문재인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8%, 민주당 27%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8%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7%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 또한 5월 셋째 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집권 여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컨벤션 효과를 똑똑히 누려야 할 이재명은 국민의힘의 홍준표, 윤석열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크게 점점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말고도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큰 악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찍지 않겠다면서 온라인상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면서 원팀 선대위를 거듭 다짐했지만 지지층들이 결집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난 3일 트위터에는 절대 이재명은 안 찍는다, 노 이재명, 노 일배 등의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해시태그를 건 네티즌들은 전과사범 안 찍는다, 이런 자 찍으면 나라 개판됨, 나의 절대 소속은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후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부끄러운 거다, 제정신이면 찍을 수 없지,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지층이지 전과사범 대장동 게이트 주범 지지층이 아니다 등의 글을 남기며 이재명 후보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이 선전선동을 해도 이재명이 법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 간다고 해도 상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판단은 정권 교체, 이재명은 안 찍는다,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